좋아요, 구독!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비상 계엄 때문에 아마 잠 못 이루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사실 출발은 예측간 한 2% 마이너스권이었고 1%대로 개장을 했다가 마이너스권에서 지금은 약보합까지 일단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워낙 그동안 좀 많이 미리 맞았던 부분이 있어서인지 생각보다는 그래도 크게 밀리진 않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일단락이 됐고 이제 앞서서 속보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10조 증한 펀드도 즉시 가동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외국인 보면 코스피는 매도, 코스닥은 플러스권 찍혀 있고요. 선물도 일단 매수로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잘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계엄령이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1980년 이후로 지금 두 번째라고 한 만큼 사실상 이제 어떤 역사적인 데이터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제 해제가 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엄령이 지금 해제가 된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제 하단을 어느 정도는 좀 방어는 해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감을 저는 내비친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한 580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지만 사실 코스피는 여전히 지금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1,690억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외국인 역시도 좀 단발성으로 지금 보고 우리나라 증시를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게 결국에 이제 증한 펀드도 이제 투입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2020년부터 있던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10조 원 규모라고는 하는데 뭐 다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를 뿐더러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코스피 시가총액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뭐 그렇게까지 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정치적인 어떠한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이 돼야지 코스피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뭔가 속단하게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나마 좀 내려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1,446원대까지 돌파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6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하락폭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유동성 문제가 지금 완벽하게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 역시도 당분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도 외국인 수급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이제 매도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매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도 적극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뭔가 좀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우선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를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너무 많이 매를 맞은 탓인지 일단 크게 비관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출발 봤을 때는 그래도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된다고 해서 섣부르게 투매로서 대응하는 건 좀 피해야겠죠. 네, 우선은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것까지는 던질 필요는 지금 없는 구간이죠. 어쨌든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게 또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껴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저가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사실상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던진다라고 해서 굳이 뭐 득이 될 수 있는 자리는 또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 관점에서 여기가
바닥이야라고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는 좀 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까지도 이제 시장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유동성 부분이 장 초반부터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번 주 내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런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하는 태도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특히나 더 매도 물량을 좀 쌓아가는 구간에 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던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까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탄핵 소추안 의결 전후로 해서 한 2% 정도 마이너스권 변동이 있었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야 5%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뒤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 계엄령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전반적으로 정치가 좀 안정세를 찾게 되면 그때 우리 시장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네,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빼먹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계엄령이 해제가 됐다라고 해서 이걸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머징 마켓 쪽에서 코스피에 대한 매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길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리스크라든지 이제 노이즈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저는 항상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에서 많이 좀 보여줬듯이 결국에 이제 주식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또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걸 안고서 적극 매수를 하기보다는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으로는 지금 메리트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적극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종목들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들이 또 다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테마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급등하는 종목군들 또는 이제 뭐 히토류 관련해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들이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 제외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전히 조금 힘이 없고요. 또 유동성 부재가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까지는 다소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월가에서는 지금 한국의 노출 자산 숏을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숏을 통해서 일단 하방에 대한 보호를 좀 하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어제 그 계엄령 보도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야간 선물 지수가 거의 뭐 3% 넘게 맞아요. 이제 하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이제 외신에서 보는 것도 관점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경제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하방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내에서 이제 한국 증시 ETF를 보게 되면은 장중 거의 7%대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좀 생각보다 체감도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이제 해석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선물 관련해서 조금 해칭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조금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 계엄령이라는 게 지금 전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을 할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별게 아니었다라는 듯이 갑자기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지수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인버스로도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위험 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별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아침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크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200억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아직까지 좀 해소가 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항상 이제 하방 압력에 좀 대응을 하실 때는 인버스 투자도 한번 같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숏을 통해서 하방 압력을 보호하는 것 또한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 인버스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켠에서는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이렇게 불거질수록 오히려 방산 쪽은 트레이딩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반응이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너무 많이 또 올랐었던 부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렇게 조금 내부가 불안정할수록 이런 방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제 시장의 주가가 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이런 이슈에도 크게 이제 반응을 조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좀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단에서 보면은 또 휴니드 같은 종목들은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방산에 대한 어떤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단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전처럼 크게 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수급이 많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방산 쪽이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종전을 시킨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대형주단도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현재 한 마이너스 20% 이상 또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적인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수주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펀더적으로는 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방산 쪽에서는 뭐 전쟁이라는 테마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수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이익 전망치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조금 투자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 최소 이제 20% 이상 밀린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까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사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밀린 쪽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잠깐만 살펴볼게요. 보통 이제 외국인 수급은 장기로 보고 기관 수급은 단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 수급에서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시선이 좋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마이너스 매도에 지금 찍혀 있는 구간에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에 AI, 뭐 반도체, 뭐 배당 성장 ETF 여기서 줄줄이 지금 목록에 빠져 있다라는 기사도 보도가 됐습니다.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분명히 확인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계속 밀린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까요? 오늘도 물론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0.75% 하락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우선 이제 반도체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V자 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겨나고 있다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이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순매매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역시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외인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활발한 종목들이 상승 탄력도가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급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반도체 쪽은 단기간에 이런 V자 반등은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또 이제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무 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타격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사실 HBM 쪽은 대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좀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저가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이제 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불안 요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취임 이후 1월 20일 이후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조금 기회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 자체가 반도체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 규제,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규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HBM이 아니라 이제 기타 뭐 IT 부분에서도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 이제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또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상 이제 트럼프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근데 수출 데이터는 또 좋습니다. 11월에 이제 또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던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를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내년 1월부터 조금 점진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뭔가 V자 반등에 기대하시기보다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